5년 만에 돌아온 전처의 진짜 속마음. 5년 전 한순간에 무너져 내린 남자의 삶. 그리고 아무 말 없이 떠난 전처가 어느 날 갑자기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그녀가 말한 첫 마디는 이렇게 시작됐습니다. 진수 씨, 나야. 순간 가슴이 쿵 내려앉고 손끝이 얼어붙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이런 전화를 받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1장. 낯선 전화. 밤 11시. 진수 씨는 늦게까지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와 겨우 몸을 소파에 던져놓은 상태였습니다. 잠깐 눈을 감는 순간 핸드폰 진동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 평소 같으면 그냥 무시했을 겁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날은 손가락이 저절로 화면을 밀어 올렸습니다. 여보세요? 잠깐의 정적. 그리고 아주 낯익은 목소리. 진수 씨, 나야. 순간 핸드폰이 손에서 미끄러질 뻔했습니다. 가슴 한가운데에 차갑고 무거운 돌덩이가 탁 내려앉은 듯 숨이 막혔습니다. 그 목소리는 5년 전 아무런 대화도 없이 아이 손을 잡고 떠난 전처 은혜였습니다. 의장. 행복했던 시절. 처음 은혜를 만났을 때만 해도 모든 게 달콤했습니다. 트럭 한 대 몰며 하루 16시간씩 뛰던 청년. 잠은 조수석에서 밥은 김밥으로 때우며 악착같이 살았습니다. 그렇게 모은 돈으로 조금씩 사업을 키웠고 5년 만에 동네에서 사장님 소리를 들을 정도가 됐습니다. 그 무렵 만난 게 은혜였습니다. 첫 인상은 참 단정하고 성실했어요. 결혼을 결심하는데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결혼 후 진수 씨는 더 열심히 뛰었습니다. 장모의 무릎 수술비, 처제의 유학 자금. 돈이 필요하다는 말이 나오면 주먹을 꽉 쥐고 더 일했습니다. 내가 이 가족의 기둥이다. 나만 버티면 된다. 명절마다 장모님은 말했습니다. 우리 사위 덕에 산다. 은혜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여보, 당신은 우리 집 영웅이야. 그 한마디에 피곤이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더 열심히 했습니다. 더 벌어야 했고 더 챙겨야 했습니다. 하지만 행복의 순간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3장. 추락. 메인 거래처가 갑자기 부도가 났습니다. 직원은 돈을 빼돌리고 사라졌습니다. 설상가상 세무조사까지 들이닥쳤습니다. 통장 잔고는 순식간에 바닥났습니다. 밀린 임대료, 연체된 대출. 거울 속에는 눈빛이 꺼져버린 남자 하나뿐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진수 씨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가족만큼은 지켜야 한다. 집만큼은 절대 잃지 말자. 매일 스스로를 다독이며 버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집에 들어갔더니 식탁 위에 밥 대신 종이 한 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이혼합시다. 정우는 내가 데려가겠어요. 눈앞이 하얘졌습니다. 잠시 후 장모에게서 문자 한 줄이 왔습니다. 우리 은희는 더 이상 못 살겠다 하네. 그만 놓아주게. 그 순간 온몸에 힘이 빠져나갔습니다. 그동안 내가 바친 정성과 희생은 뭐였을까? 가슴은 불에 댄 듯 뜨거웠지만 동시에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텅 빈 집에서 그는 처음으로 소리내 울었습니다. 분노, 허탈, 절망이 뒤섞여 터져나왔습니다. 4장. 구원의 손길. 그렇게 무너져 있던 어느 날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사장님 계세요? 저 성동시장 앞에서 커피트럭 하던 정훈이에요. 문 앞에 선 청년. 예전에 진수 씨가 병원비를 내주고 내복까지 사줬던 아이였습니다. 정훈은 떨리는 손으로 종이 2장을 내밀었습니다. 이거 작은 사업 계획서예요. 저 혼자는 못합니다.
사장님 같이 해주실 수 있나요? 간절한 눈빛. 그 눈 속에서 진수 씨는 예전의 자신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가슴 속에서 오랫동안 꺼져 있던 불씨가 다시 타올랐습니다. 그래, 다시 시작해보자. 허름한 창고, 달랑 2명. 첫 달은 적자. 둘째 달 주문 하나 들어오자 서로 부둥켜 안고 울었습니다. 아직 끝난 게 아니구나. 포기하지 말자. 넷째 달 입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3년 뒤 직원 20명을 둔 기업으로 성장했고 진수 씨는 방송에도 나오며 성공 창업가라 불렸습니다. 하지만 성공의 빛은 동시에 그림자를 불러왔습니다. 5장. 다시 나타난 그림자. 방송이 나간 지 일주일 뒤.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정우가 아빠 보고 싶어 해. 우리도 한번 얼굴 보자. 은혜였습니다. 그리고 장모, 처제, 심지어 친척들까지 연락을 쏟아냈습니다. 사위야, 이제 다 잊고 잘 지내자. 형부, 언니가 요즘 잠도 못 자요. 그 말을 듣는 순간 허탈한 웃음이 새어나왔습니다. 내가 바닥에 있을 땐 전화 한 통 없던 사람들이 이제 와서 가족이라고. 가슴 한편에서 다시 차가운 돌덩이가 꿈틀거렸습니다. 6장. 전처의 방문. 며칠 뒤 은혜가 직접 찾아왔습니다. 회사 로비에 앉아 있는 그녀. 조심스레 일어나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땐 내가 너무 급했어. 정우한텐 늘 아빠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어. 그녀의 목소리는 예전과 같았지만 눈빛은 달랐습니다. 거기에는 그리움이 아니라 욕심이 숨어 있었습니다. 아들이 아니라 진수 씨의 성공을 보고 있던 겁니다. 진수 씨의 주먹이 천천히 쥐어졌습니다. 이번엔 내가 끌려가지 않겠다. 이번엔 내가 주도한다. 7장. 마지막 만찬. 진수 씨는 장모, 처제, 전처를 모두 불러 고급 한정식집에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자네, 이제 정말 성공했네. 사위 덕에 우리도 마음이 놓인다. 밝은 미소, 그러나 그 뒤에 감춰진 기대와 욕망이 훤히 보였습니다. 그 순간 진수 씨가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건 정우 앞으로 만든 교육비 신탁 증서입니다. 앞으로 학비 걱정은 하지 마세요. 순간 모두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하지만 이어진 말이 그들의 미소를 무너뜨렸습니다. 단 조건이 있습니다. 다시는 제 삶과 제 아이에게 관여하지 마세요. 정적이 흘렀습니다. 장모의 얼굴이 굳고 은혜의 손이 떨렸습니다. 우리한테 아이 볼 자격도 없다는 거예요? 진수 씨는 차분히 그러나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자격은 지켜줄 때 생기는 겁니다. 제가 무너질 때 당신들은 아무것도 지켜주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그들은 다시는 연락해오지 않았습니다. 8장. 진짜 가족. 몇 달 뒤 아들 정우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아빠, 이번에 알바에서 아빠 생일 선물 샀어요. 같이 밥 먹어요. 허름한 국밥집에서 마주 앉은 부자. 정우의 웃음을 보자 진수 씨는 마음이 뭉클해졌습니다. 그래, 진짜 가족은 떠나지 않는 사람이구나. 이 아이만은 끝까지 지켜내야 한다. 9장. 깨달음. 진수 씨는 이제 말합니다. 가족이란 내가 가장 어두울 때 곁에 남아준 사람입니다. 혈연이나 명분이 아니라 끝까지 남아준 사람. 사랑도 의리도 결국은 남아준 사람이 전부입니다. 마무리. 여러분이라면 진수 씨처럼 했을까요? 댓글로 생각을 남겨주세요. 다음 이야기에서도 또 흥미로운 주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며 오늘은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